먼저 오늘 회차를 통해 머리를 푼 악귀, 즉 태자기가 과거 사건에 한해서는 자신이 원해서 살해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당 만월이 죽은 이유는 태자기의 억울한 원한 때문이 아니라 염해상의 할아버지이자 중형캐피탈의 2대 회장이었던 염승옥 회장의 염원대로 태자기가 행동해 저지른 짓이었죠. 아시다시피 태자기는 숙주의 욕망을 먹고 자라는 귀신입니다. 숙주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신 대가를 받죠. 무당 채만월이 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목단을 죽인 범죄 행각이 발각되어 형사들에게 잡혀 구속된 채만월은 형사들에게 신문받게 될 상황이었죠. 즉 채만월은 이목단 사건의 배우가 중형캐피탈 대표 염승옥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위험인물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염승옥 대표는 구속된 채만월을 직접 찾아가 악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을 매 죽게 만든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죽은 사람이 이목단의 억울한 죽음을 알린 기자가 있습니다. 사건이 묻혀야 내사가 종결되고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데 기자가 이목단의 사건을 세상에 알리려 하니 염승옥 대표가 악기를 이용해 죽인 것입니다. 즉 과거의 이목단 사건과 관련해 자살한 사람들은 태자기, 이목단이 원한을 품고 저지른 사건들이 아닌 태자기의 숙주가 된 중형캐피탈 염승옥 대표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이후에도 염승옥은 악기를 이용해 라이벌 회사의 대표를 죽이고 중형캐피탈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두 죽여 중형캐피탈은 삼도천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허나 이 악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대신 대가를 치러야 했죠. 무당 만월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경고했었습니다. 그 대가 중 하나는 바로 가문의 둘째들의 희생입니다. 악귀가 염씨 가문에 있을 때는 염해상의 동생이 태어나지 못한 채 죽었고 구광모 교수한테 넘어갔을 때는 구산영의 동생이 태어나지 못한 채 죽었죠. 그리고 악귀는 점점 더 커지면서 숙주의 주변인들을 죽게 만들었을 겁니다. 구광모 교수 역시 악귀에 잠식당해 자신을 비판했던 동료 교수들을 죽게 만든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예고편에서 형사가 사건들을 쭉 나열한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패턴이 있네요. 아마 이 패턴은 악귀의 숙주가 된 사람 주변으로부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패턴이 아닐까 싶네요. 이 패턴 중에는 숙주가 원해서 악귀가 죽인 사람들과 악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죽인 사람들로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모두 숙주가 원해서 악귀가 죽였다고 하기에는 염해상 어머니의 죽음, 구산영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구광모 본인의 죽음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사건을 검정 글씨와 파란색 글씨로 구분해 두었는데 이 또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구광모 교수가 악기를 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광모 교수가 악기를 원하게 된 것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간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구광모 교수가 머리를 푼 악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95년입니다. 이때 구광모 교수는 염해상 어머니를 통해 악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 염씨 집안 얘기를 듣고 악기가 숙주가 바라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이때 구광모 교수가 악기를 원했다면 염해상 어머니를 돕는 게 아니라 거래를 했겠죠. 하지만 95년도 구광모 교수는 새끼줄을 알아봐주는 등 적극적으로 악기 봉인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99년에 되어서야 염해상의 할머니 나병이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직접 만나서도 악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물어봤죠. 95년도에서 99년 이 4년이라는 공백기간 사이에 구광모 교수는 숙주의 욕망을 들어주는 머리를 푼 악귀가 꼭 필요한 절박한 이유가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이유는 신체 건강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죠. 오늘 예고편에서 악귀는 구산영에게 네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날 원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구산영은 병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랑 똑같은 병이라는 얘기네요. 네, 이후 산영은 태도를 바꿔 악귀에게 난 널 원해 라고 얘기하죠. 구산영과 구광모 교수의 공통점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구광모 교수의 약 봉투에는 눈과 관련된 칼슘, 마그네슘 약이 들어있었고 오늘 마지막 장면의 구산영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즉 구광모 교수가 악기를 알게 된 1995년 사건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악기를 가지려 한 이유는 자신이 가진 병과 관련된 것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악기를 막기 위해 머리를 푼 악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구광모 교수와 구산영의 눈과 관련된 병은 악귀를 품은 숙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사건 일지를 보면 1995년 사건 이후 2000년까지 머리를 푼 악귀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999년 구광모 교수에게 붙은 이후 2000년에 서상훈 교수가 첫 사건이죠. 구광모 교수가 머리를 푼 악귀를 다시 찾게 될 때까지 4년 동안 악귀는 숙주 없이 또 돌아다녔던 걸까요? 자, 다음은 새로운 악귀 어둑신이의 등장입니다. 먼저 어둑신이를 설명드리자면 어둠을 상징하는 요괴이며 사람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두려운 마음을 먹고 점점 크기가 커져 결국 그 사람을 깔아뭉갠다고 하네요. 한강에 사는 악귀가 자살기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한강에 있던 악귀는 어둑신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둠을 상징하는 어둑신이와 밤의 한강의 어두운 물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돼버린 염해상을 목표로 어둑신이가 다가오고 있던 걸 친구 우진이가 임시방편으로 막아줬을 뿐 앞으로도 어둑신이는 염해상에게 점점 자신의 존재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 자꾸 잠에 드는 염해상 역시 어둠을 상징하는 어둑신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어둠을 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의아한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산영에게 말하는 악귀의 목소리인데요. 머리를 푼 악귀가 이목단이 맞다면 어린애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린애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것 또한 곡선일지는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상 악귀 7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악귀 8화 리뷰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의 해석과 내피셜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저의 해석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